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서 아버지의 손때 묻은 편지를 발견한 순간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편지 속에 적힌 이름, 내 오랜 친구, 형제처럼 여겼던 그놈의 이름 든 나의 모든 행복을 산산조각낸 배신의 증거였다. 그날 나는 망치를 쥔 손이 떨려 도구를 떨어뜨렸다. 왜 우리 가족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스며들어 있었다. 민준아, 내가 모르는 진실이야. 재훈이가 우리 회사를 팔아넘겼어. 내 어머니의 병원비도 내 대학 등록금도 그놈 때문에. 편지는 거기서 끊겼다.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 그리고 내 인생의 빈 껍데기 모든 게 그 한 장의 종이로 되살아났다. 나는 차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후 가슴속에 피어오른 건 증오였다. 재훈아, 내가 내 가족을 짓밟았듯이 나도 너를 파괴할 거야. 공정하게, 내가 한 대로. 그 증오는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리모델링은 중단됐다. 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헤매며 과거를 더듬었다. 재훈과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였다. 강남의 좁은 원룸에서 태권도 도장을 다니던 꼬마들, 대학 시절 밤새워 프로젝트를 하던 룸메이트, 그리고 아버지의 작은 건설 회사에 함께 들어간 청년들. 재훈은 항상 웃는 얼굴로 민준아, 우리는 영원한 형제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지금 생각하니 메스꺼울 지경이었다. 아버지의 회사, 한울건설은 소박했지만 가족의 자부심이었다. 어머니는 회계사로 일하며 아버지는 현장 감독으로 땀 흘렸다. 나는 공대에서 건축을 전공해 자연스럽게 합류했다. 재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영업을 맡아 큰 계약을 따냈다. 민준아, 이게 우리 미래야.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빛났다. 하지만 편지 속 진실은 달랐다. 재훈은 몰래 경쟁사의 정보를 팔아넘겼다.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고 대출 이자가 쌓이면서 파산이 왔다.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아 자살했다. 어머니는 암 진단 후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홀로 서서 재훈의 조의를 받았다. 형제의 죽음이 안타까워 그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제 알았다. 그건 연기였다. 나는 편지를 쥔 채 집으로 돌아왔다. 오래된 아파트, 부모님의 유품이 가득한 그곳에서 밤을 새웠다. 사진 속 가족의 미소가 나를 조롱하는 듯 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빠, 나는 빈 공간에 대고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복수 계획이 싹텄다. 재훈은 이제 대형 건설사 태양그룹의 임원이었다. 그의 성공은 우리 가족의 피로 쌓아올린 탑이었다. 나는 그 탑을 무너뜨릴 거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그의 영혼이 부서질 때까지.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 편지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부족해요. 10년 전 일이고 재훈 씨는 이미 합의금을 지불했어요. 합의금? 아버지의 장례 후 재훈이 보낸 그 돈이 그랬군. 그 돈으로 내 삶을 시작해. 그의 메시지.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차려 프리랜서 건축 컨설턴트가 됐다. 하지만 그건 독이었다. 이제 그 도구로 그를 물어뜯을 차례였다. 나는 재훈의 삶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 공공기록, 심지어 그의 옛 동료들까지. 그는 결혼해 아이를 두었고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를 샀다. 행복한 가족 사진 속 그의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약점을 찾았다. 태양그룹의 부패, 불법 로비, 뇌물수수. 재훈은 그 중심에 있었다. 나는 익명으로 제보를 시작했다. 작은 기사 하나가 터졌다. 태양그룹 임원, 과거 건설 스캔들 연루, 재훈의 이름이 슬쩍 언급됐다. 그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남에서
카페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었다. 민준아, 요즘 기사 봤어? 나 때문에 불편한가?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뉴스야. 내가 잘 나가서 좋네. 그의 눈에 그림자가 스쳤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게 시작이야.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이 나왔다. 아버지의 목매달린 모습,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민준아, 용서해. 꿈속에서 그들이 속삭였다. 나는 깨어나 물을 마시며 이를 갈았다. 용서. 그럴 수 없어. 재훈은 내 가족의 피를 빨아먹은 뱀이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비서에게 접근해 내부 문서를 훔쳤다. 위조 계약서, 세금 탈루 증거. 그걸 언론에 넘겼다. 스캔들이 터졌다. 태양그룹 주가가 폭락했다. 재훈은 사임 압박을 받았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이게 내 짓이야. 왜? 우리는 형제잖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형제. 내가 우리를 배신한 날, 그 단어는 죽었어의 통화가 끊겼다. 그의 절망이 내 가슴을 채웠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재훈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강남에 번쩍이는 아파트 로비, 그의 펜트하우스 버튼을 누르기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의 가족을 건드리는 순간 나도 괴물이 된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그의 아내가 문을 열었다.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미소는 순수했다. 재훈의 아이, 5살 꼬마가 장난감을 들고 달려왔다. 삼촌, 그 아이의 눈빛이 아버지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순간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서자 재훈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너 어떻게 왔어?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의 아내가 차를 내오고 아이를 재우러 갔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웠다. 민준아, 제발. 회사에서 날 쫓아냈어. 이제 그만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편지를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내가 한 짓이야. 아빠의 편지. 내가 회사를 팔아넘긴 증거. 그는 편지를 보며 몸을 떨었다. 그건 실수였어. 돈이 필요했어? 내 어머니가 병들었고 변명. 그의 어머니는 살아서 잘 지내고 있었다. 나는 비웃었다. 내 어머니? 그건 핑계야. 내 욕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어. 그날 밤 우리는 3시간 동안 대치했다. 재훈은 무릎 꿇고 빌었다. 돈 줄게. 얼마든지. 제발. 내 가족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일어섰다. 돈. 그건 내가 이미 준 독이야. 이제 내가 맛봐야 할 건 상실의 맛. 우문을 나서며 그의 흐느낌이 들렸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첫 번째 타격은 성공이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눈가에 주름이 새겨진 증오로 물든 그 얼굴. 이게 나야.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갔다. 옛 동료를 통해 재훈의 비밀 계좌를 알아냈다. 해외로 빼돌린 돈 수억 원. 나는 해커를 고용했다. 법 밖의 선택이었다. 이걸 터뜨려. 해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며칠 후 재훈의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세무당국이 들이닥쳤다. 뉴스에 그의 얼굴이 실렸다. 전 임원 탈세 혐의로 수사. 그의 아내가 기자들에게 울며 말했다. 제발 우리 가족을 내버려둬요. 그 인터뷰를 보며 나는 TV를 껐다.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증오가 덮쳤다. 내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듯이. 재훈은 나를 찾아왔다.
이번엔 내 집 앞,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문을 열자 그는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민준아, 죽이려는 거냐? 왜 이렇게까지?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됐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앉아. 이야기하자.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는 고백했다. 맞아, 내가 배신했어. 회사 자금으로 내 빚을 갚았어. 도박. 중독이었어, 도박. 그게 변명인가?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빠가 자살한 날, 너는 파티를 했어. 내 기억에 그랬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날 나는 거짓말. 그의 눈빛이 피했다. 그 밤, 우리는 과거를 파헤쳤다. 어린 시절의 추억, 대학의 밤샘, 첫 계약의 기쁨. 하지만 그 모든 게 더러워 보였다. 우리는 형제였어, 재훈아. 그런데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강하고 난 약했어. 내 가족처럼 가족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나는 그를 내쫓았다. 그리고 내 죗값을 치러 문이 닫히자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빈 껍데기였다. 내 안에 남은 건 공허뿐. 스캔들이 커지면서 재훈의 삶은 무너졌다. 그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아이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그는 술에 취해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이제 만족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아버지의 회사 땅 재훈이 팔아넘긴 그 부지. 나는 그걸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법정에서 재훈은 변호사 뒤에 숨어 있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피고, 모든 권리를 상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이게 끝이야? 속으로 물었다. 아니, 아직이었다. 재훈은 파산했다. 그는 거리로 쫓겨났다. 그의 마지막 연락, 민준아, 용서해줄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는 웃었다. 다시. 내가 우리에게 준 건 영원한 상처야. 통화를 끊고 나는 부모님 묘지에 갔다. 아빠, 엄마. 이제 됐어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복수의 끝자락에서 나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한울건설을 재건하기 위해 땅을 되찾은 후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옛 동료들이 모여들었다. 민준 사장님, 다시 해봅시다. 그들의 눈빛에 희망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자. 하지만 밤이 되면 재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절망, 그의 눈물. 그게 정말 공정했나? 법은 그를 벌했지만 내 증오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재훈을 만났다.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여인숙 거리. 그는 더러운 옷차림으로 쓰레기통을 뒤지며 빈 병을 주었다. 재훈아, 나는 멈춰섰다. 그는 나를 보며 비틀거렸다. 민준. 너냐? 그의 목소리는 쉰탈에 같았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그는 말했다. 모든 걸 잃었어. 아내는 아이 데리고 갔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어. 이제야 알았어. 내 가족의 고통이 이토록 컸다는 걸. 그의 눈에 진심이 스쳤다. 순간 내 가슴이 저렸다. 그럼 왜 그랬어? 왜 배신했어? 그는 과거를 털어놨다. 도박 중독의 시작, 빚더미, 그리고 절박함. 내 회사 자금을 슬쩍. 처음엔 조금만, 하지만 멈추지 못했어. 내 아버지가 알면 용서할까 봐 숨겼어. 그의 고백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처럼 여겼다. 재훈이가 있으니 안심이야. 그 말씀?
이제 그게 더 아팠다. 나는 물었다. 후회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죽고 싶을 만큼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일어섰다. 그럼 살아. 내 죗값을 평생 치르며. 집으로 돌아와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민준아, 증오하지 마라. 용서가 진짜 자유야. 그 문장이 새삼스레 와닿았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쇠사슬처럼 묶었다. 나는 재훈에게 돈을 보냈다. 익명으로 작은 금액. 새로운 시작을 해라. 하지만 그는 돌려보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빚진 거, 그의 메시지.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한울건설은 성장했다. 나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그녀, 지은은 내 상처를 어루만져줬다. 민준 씨, 과거를 놓아줘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시도해볼게. 결혼식 날 부모님 사진을 보며 맹세했다. 이제 행복할게요. 하지만 멀리서 재훈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재활센터에서 도박 상담을 받으며 일자리를 찾았다. 작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로. 그의 변화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태양그룹의 잔당이 나를 노렸다. 스캔들로 망한 그들, 복수를 꿈꿨다. 어느 밤, 내 사무실에 불이 붙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 속 나는 지은을 안고 탈출했다. 민준 씨, 그녀의 외침.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그건 재훈 때문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옛 임원들의 짓.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 과정에서 재훈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민준이를 도울게. 그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재판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카페에서 이번엔 평등하게. 고마워, 재훈아. 나는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아니, 내가 고마워. 내가 날 용서해준 덕에 그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우리는 악수했다. 형제는 영원해.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고 치유가 시작됐다. 지은과의 삶은 평화로웠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손을 잡으며 나는 생각했다. 아빠의 실수로 잃은 걸 내가 되찾았어. 재훈은 멀리서 자신의 삶을 꾸렸다. 가끔 뉴스에서 그의 성공 소식을 봤다. 작은 회사 CEO. 그는 나에게 카드를 보냈다. 민준아, 우리 가족처럼. 나는 답했다. 그래, 가족이야. 하지만 깊은 밤, 가끔 차고의 그 상자를 떠올렸다. 그 편지가 시작이었고 끝이었다. 증오는 사라졌지만 상처는 희미한 흉터로 남았다. 삶은 그렇게 불완전하게 완성됐다. 시간은 상처를 무뎌지게 했지만 완전히 지우진 못했다. 한울건설이 안정되던 어느 가을, 재훈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준아,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주저했지만 지은의 격려로 나갔다. 한강공원 벤치, 낙엽이 흩날리는 그곳에서 그는 기다렸다. 요즘 어때? 나는 물었다. 그는 웃었다. 잘 지내. 내 회사도 작은 계약을 따냈어. 그의 눈빛에 자부심이 보였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민준아, 태양그룹의 잔당이 아직 살아있어. 그들이 내 사무실 방화 사건 뒤에 더 큰 걸 꾸미고 있어. 나는 놀랐다. 증거는.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내부 문서, 이메일 로그. 내 쪽에서 입수했어. 내가 날 도와줬듯이 나도 도울게. 그의 말에 믿음이 갔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경찰의 제보, 언론 플레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옛 증오가 되살아났다. 재훈과 밤늦게 회의할 때 그의 손짓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리게 했다.
너는 아직도 날 용서 못했지? 어느 날 그는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변한 건 알아. 스캔들이 다시 터졌다. 태양그룹 잔당의 보스, 최 회장이 구속됐다. 뉴스에서 그의 얼굴을 보니 재훈의 과거 상사가 떠올랐다. 내가 그를 따라 배신한 거지에 나는 중얼거렸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맞아. 그때 내가 약했어. 우리의 협력은 성공적이었다. 한울은 더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 하지만 성공 속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이 임신 중 스트레스를 받았다. 민준 씨, 재훈 씨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조심해요. 그녀의 걱정. 나는 안심시켰다. 그는 이제 동지야. 그러나 배신의 그림자는 길었다. 재훈의 회사 직원이 나에게 왔다. 사장님, 재훈 씨가 아직도 태양 쪽과 연락해요. 익명의 제보. 나는 충격받았다. 다시. 그날 밤 나는 재훈을 추궁했다. 술집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진실을 말해 그는 부정했다. 믿어, 민준아. 그건 함정일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옛 상처가 다시 피를 흘렸다. 너는 항상 그래? 배신의 달인이야. 나는 소리쳤다. 그는 떠났다. 내가 날 믿지 않으면 끝이야. 조사는 이어졌다. 제보는 가짜였다. 재훈의 직원이 오해한 거였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았다. 나는 혼자 증거를 모았다. 최 회장의 재판에서 재훈이 증언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최 회장은 나를 이용했어요. 민준 씨 가족을 망친 건 제 잘못입니다. 법정에 울림이 퍼졌다.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속으로 중얼거렸다. 재판 후 우리는 화해했다. 한강에서 다시. 미안해, 재훈아. 내가 그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나도 내 입장 이해해. 우리는 포옹했다. 형제의 포옹. 하지만 그 순간 최 회장의 부하가 나타났다. 칼을 든 남자. 이 개자식들, 그는 재훈을 노렸다. 나는 몸을 날렸다.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재훈이 그를 제압했다. 민준아, 그의 외침. 구급차가 왔다. 병원에서 깨어나 나는 그의 얼굴을 봤다. 왜 날 구했어? 그는 웃었다. 형제니까. 그 사건은 우리를 더 단단히 묶었다.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재훈은 대부가 됐다. 내가 지켜줄게. 그의 약속. 삶은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하지만 차고의 편지는 여전히 상자 속에. 가끔 꺼내 읽으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사랑이야. 아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지은과 함께 기저귀를 갈아주며 나는 웃었다. 이 녀석, 내 닮았어.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한울건설은 서울시 공사를 따냈다. 성공의 절정. 재훈의 회사와 합작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민준아, 이게 우리의 새 출발이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운명은 예측 불가했다. 어느 겨울밤, 재훈이 전화했다. 민준아, 큰일 났어. 내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달려갔다. 그의 사무실은 엉망이었다. 서류가 흩어진 채 그는 말했다. 최 회장의 잔당. 복수야. 우리는 다시 싸움에 휘말렸다. 이번엔 더 치밀했다. 나의 회사도 타깃이 됐다. 계약서 위조, 직원 매수. 나는 밤을 새워 대응했다. 재훈아,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갈등이 싹텄다. 프로젝트 중
재훈의 결정이 실수였다. 비용 초과, 클라이언트 불만. 내가 왜 그렇게 서둘렀어? 나는 화를 냈다. 그는 반박했다. 내가 너무 보수적이야. 우리의 다툼은 커졌다. 옛 증오가 되살아나는 듯 했다. 지은이 중재했다. 둘 다 그만해요. 가족이에요. 그 말에 우리는 진정했다. 하지만 균열은 남았다. 최 회장의 재판 2심이 열렸다. 그는 풀려날 위기였다. 우리는 증인을 더 모았다. 재훈의 옛 비서, 그의 고백. 재훈 씨가 날 설득했어요. 진실을 말하라고 법정에서 최 회장은 나를 노려봤다. 내 놈 때문에 워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다. 승리. 하지만 재훈과 나는 피곤했다. 이제 그만하자 나는 말했다. 그는 동의했다. 그래,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착오를 봤다. 리모델링은 끝났지만 그 상자는 그대로. 열어보니 편지 옆에 어머니의 사진. 민준아, 사랑해. 그녀의 미소.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사랑이 나를 치유했다. 재훈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내가 진짜 형제야. 그는 웃었다. 나도. 아들이 걷기 시작했다. 재훈이 놀러왔다. 삼촌, 아이의 외침.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했다. 민준아, 내 부모님께 감사해. 그분들 덕에 우리가 여기 있어. 그의 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삶은 용서로 완성됐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재훈의 병, 암 진단. 늦었어. 의사의 말. 나는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병실에서 그는 말했다. 내가 걱정할까 봐에 이제는 괜찮아. 내 덕에 우리는 밤을 지새웠다. 과거 이야기, 미래 꿈, 살아남아. 재훈아, 나는 빌었다. 재훈의 병세는 악화됐다. 화학요법, 통증. 나는 매일 병원을 다녔다. 지은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삼촌, 빨리 나아. 아이의 말에 재훈은 웃었다. 그래, 약속할게. 하지만 그의 눈은 피곤했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져왔다. 이걸 읽어봐. 내가 배신한 그 진실. 그는 읽으며 울었다. 민준아, 용서받았어. 나는 안아줬다. 이미 오래전. 치료비가 쌓였다. 나는 한울의 자금을 동원했다. 재훈아, 내가 날 도왔듯이. 그는 거절했다. 아니, 이건 내 업보야. 하지만 나는 밀어붙였다. 우리의 합작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수익으로 그의 치료를 지원했다. 이게 공정해. 나는 말했다. 그는 고마워했다. 내 가족처럼 느껴져. 봄이 왔다. 재훈의 상태가 호전됐다. 기적이야.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한강에서 축하했다. 민준아, 살아남았어. 그의 포옹. 나는 울었다. 우리가 살아남았어. 과거의 증오는 먼 추억이 됐다. 이제는 희망뿐. 재훈은 회복 후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배신의 피해자들을 돕자. 나는 동참했다. 강연에서 그는 말했다. 나는 배신자였지만 용서받았습니다. 민준 씨 덕에 청중의 박수.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자랑스러웠다. 아이의 5번째 생일, 재훈이 케이크를 불렀다. 소원 빌어. 아이는 말했다. 삼촌이 영원히 건강해. 우리는 웃었다. 삶은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웠다. 차고로 돌아가 상자를 열었다. 편지와 사진을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흩어졌다. 이제 자유야.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의 여정은 끝났고 치유의 길이 열렸다. 재훈과 나는 영원한 형제. 가족의 사랑이 우리를 지켰다.